네, 미투 1호 판결로 명명돼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들으신 대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나온 상황인데 먼저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1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유력이 존재를 했었고 그 유력이 과연 성범죄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김지은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유력의 존재는 있었지만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김지은 씨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성폭력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는 전혀 1심과 이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네. 일반적으로 그 업무상 유력이한 간음이나 추행죄에서 형량이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권력형 성범죄다. 네. 이렇게 재판부를 보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결국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거죠. 네, 법조계 안팎 분위기는 좀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좀 유리한 측면이 아니냐.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아까 기자께서 리포터를 한 것처럼 네. 성인지 감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사실 상수심 재판부는 전혀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럼 하나씩 쟁점이었던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말씀하신 업무상 위력, 이 부분이 1심과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권력 상하 관계 위력으로 가늠했다. 좀 그 위력이란 부분, 앞서 보니까 유형적 위력, 또 무형적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던데 그렇죠. 좀 폭넓게 좀 인정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업무상 유력에 의한 어떤 성범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유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유력한 잠재 대권 후보였고 그다음에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였고 사실 그 밑에서 이제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하고 정무비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권력적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유력이 꼭 유형적으로 내가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그렇죠. 그런 것이 말씀하시는 없었다 거죠. 할지라도 무형적으로는 피해자로서의 김지은 씨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상하 관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안희정 지사가 교묘히 이용을 해서 김지은 씨의 자기 성적 결정권, 성적 자유를 이제 제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심이 있었고 오늘 이제 항소심이 있었을 텐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판단이 확 바뀌었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확 바뀌게 된 어떤 기준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의 어떤 범위, 그런 범위에서 굉장히 축소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유력을 유형력으로 행사해야지 유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지 않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에서 어떤 서로 이성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유력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 자체에서는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20살이나 연상이 유부남이거든요. 거기다 또 직장 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은 이제 성욕에 충실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면서 의사를 제압했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권력적 상호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노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유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력이 김지은 씨 어떤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 이렇게 봤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일관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재판부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은 또 왜 바뀌었을까요? 일단 그 성범죄에 있어서 는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떤 진술에서 누구 진술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가장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1심에서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순두부집을 찾아다 준다랄지, 와인바를 같이 간다랄지, 안희정 전 지사 다니는 미용실을 같이 간다랄지,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모티콘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보낸다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행동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 진술을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해버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다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러면 어떤 성적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반드시 항의를 해야 하고, 주위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전달해야 하고, 네. 아니면 사표를 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적 상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행비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어떤 직감적 어떤 유형, 무형력 그런 것들이 권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 이런 걸 전체를 보면 아까 그런 뭐 순두부랄지 이런 거 자체가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네. 뭐 누구든지 그러한 위치에 있고 권력적 상황에 있으면 직장인 상사를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랄지 구체성을 갖다가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건 요건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 피해자 다움이란 표현은 이번 사건에서 좀 더 불거진 건가요? 아니면 이 성관련 범죄를 다룰 때 좀 등장하는 용어입니까? 일반적으로요.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피고인이나 가해자가 쓰는 것이 바로 피해자 다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자체가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특히 이제 가해자가 자기의 직장 상사를 이제 권력자인 경우에는 이제 쉽사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한다랄지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출한다랄지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행비서면 수행 업무를 해요. 네.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수행비서 역할을 그대로 하느냐. 식당 가서 예약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어떻게 자기가 가해자와 같이 생활을 하고 가해자의 어떤 시중을 들고 가해자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무죄의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새로 대법원 판례가 지난 4월부터 좀 변경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를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이 과연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처해져 있는 역할, 네.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은 또 성인과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비서는 일반인 직장인과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을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죠. 네, 2심 재판부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성인 감수성과 관련된 법리 또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내용을 좀 재판장에서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신빙성에 있고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그것이 고려돼야만이 김지은 씨의 진술 자체의 어떤 신빙성, 일관성이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질문이긴 한데 조금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1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일관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네. 일관성의 어떤 유무를 또 돌려놓은 어떤 판단의 또 기준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일관성 자체는 사실은 네. 피해자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일관성 없는 부분에서 일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 자체는 유죄의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도 일부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의 주요한 부분들은 인과성이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 자,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앞서 강희경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단체가 당연한 판결이다 이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소심입니다만은. 네. 네. 일단 그 업무상 유력의 범위가 예. 1심에서 굉장히 이제 축소되었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상하관계,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 유료 범위를 상당히 높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있어서 유사한 성폭력, 특히 권력층 성폭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판례 자체가 상당히 이정표적인 그런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전에 어떤 업무상 유력에 의한 어떤 추행이나 간음에 있어서는 그 유력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게 많지 않았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에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희석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안전지사가 법정 구속돼서 지금 남부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이 됐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또 그 시나리오가 간다면 어떻게 좀 법정 다툼이 이어질까요? 일단 뭐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를 계속 다투었기 때문에 계속 상고를 해서 예. 무죄를 다툴 거예요. 더군다나 형량이 이제 3년 6개월이나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형량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즉시 아마 상고장을 제출할 거고 네. 이제 소송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가면 2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20일 이내. 네네. 그래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대법원은 이제 서류로 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러한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네.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부의 설명 중에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정한 부분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평가를 했던데 앞으로 안 전 지사가 법정 다툼으로 갈 때 어떤 논리를 좀 내세울까요? 결국 안희정 지사는 뭐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이제 신빙성을 굉장히 다퉈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심도 마찬가지고 2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다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 네.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아마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직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법리적인 해석은 더 시간을 두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